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대외홍보단입니다. 지금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 나무위키 본인 등판 시작해볼까요? 덥고 산 전기 소연씨! 노래 안 소연씨 불러. 안 불러!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사고 대외홍보단 프레젠팀 14대 박지유 15대 박병후. 황소연입니다. 저희가 방금 부를 뻔했던 노래는 바로 저희 학교의 교가입니다. 약간 좀 들으면 애교심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저는 좀 PTSD가 오는데요. 민사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요일 아침마다 이 노래를 기상송으로 들으니까 지금도 조금 소름이 돋네요. 오, 나무위키에 그런 내용도 나와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민사고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질 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민사고 나무위키를 읽어보면서 민사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이제 민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계열을 먼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일단 무학년 무계열 원칙에 따라 학년이나 계열에 상관없이 선의수 과목만 수강했으면 대부분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정 안 되면 청강도 가능하다. 하지만 2, 3학년 국영수나 진학 상담 수업 등은 계열에 따라 따로 제공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강 신청 때 어느 국영수 과목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국내반, 국제반, 이과, 문과로 나뉘는데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무학년 무계열 제도면 그냥 우리 친구 아닌가 이거? 잠깐, 이거 약간 논란이 있는 발언 같은데요. 민사고에서의 무학년 무계열 제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업을 들을 때 학년과 계열을 구분 없이 듣는다는 걸 말합니다. 민사고는 모든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그럴 때 다른 계열의 친구 아니면 다른 학년의 선배 후배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저는 1학년 때 AP 심리학 수업을 2학년 선배들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였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럼 혹시 서연이는 계열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현재 국내 문과입니다. 민사고는 국내 국제로 나눠지는데 그 속에서도 문과, 이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열을 정해야 되거나 그런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민사고에서의 계열 변경은 3년 내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2학년 되기 전 1학년 때 많이 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선배도 막 계열을 변경하신 적이 있으세요? 맞아요. 저도 2학년 올라가면서 국제에서 국내로 변경한 케이스예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국제는 조금 더 학업 외의 활동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고 국내는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입시에 관해서 나무위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등급 관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내신이나 수능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대신 GPA를 관리하며 교과의 활동, EC라고 하죠. EC나 수상실적, 글 쌓고 SAT, ACT 및 AP 점수를 따야 한다. 주로 할 일이 골고루 퍼져 있는 국내반과 달리 소위 헬위크 때 할 일이 몰려 있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국제는 확실히 국내랑 입시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선배님, 아까 국제에서 국내로 계열을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국제반의 입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국제는 국내랑은 입시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내신이나 수능보다는 EC나 어널스라고 불리는 교과 외 활동이 조금 더 중요하고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SAT나 ACT 그리고 AP 시험을 봐야 합니다. 또 이 시험들은 수능과 다르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서현 씨, 그렇다면 국내 입시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입시는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완전 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입시보다는 수능과 내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생기부를 챙겨야 합니다. 생기부를 챙기는 동아리 활동이나 부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제 성적을 챙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국내의 숙명입니다. 확실히 국제랑 국내반의 입시는 차이가 있네요. 본인한테 잘 맞는 계열을 선택해서 스스로 약간 즐기면서 입시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복과 생활한복에 대한 내용인데 민사고는 예복과 생활한복에 두 종류가 있어 각각 다른 상황에 입는다. 예복은 흔히 방송에 나오는 그 펄럭펄럭한 두루마기 교복이며 생활복은 일반 개량한복 플러스 누비이다.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저희 해명할 게 좀 있죠? 경호씨, 친구들한테 민사고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여기 관해서 억울한 게 좀 있는 게 친구들이 막 가면은 가스 쓰고 다니냐 아니면 뭐 조선시대 선비냐 하고서 많이 놀리더라고요. 맞아요. 막
밖에 나가면 뭐 거의 상투 틀어야 될 것처럼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갓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 한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진짜 이뻐요.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것도 다 저희의 최애 교복들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다양한 교복이 있어서 원하는 걸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어 문적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선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Goal of English Only Policy. English is only a tool to raise Korea to the highest level by accommodating diverse civilizations and cultures in accordance with Korean tradition. English only policy is merely a means, not an end in itself. 요호! 네, 이게 바로 민사고의 영어 상용화 정책입니다. 병호 씨, EOP는 요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EOP 이제 요즘에는 ELT나 EBM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생활에 녹아져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여기서 ELT는 English Lunch Table로 말할 수 있는데 월수금 점심시간마다 희망자에 한해서 영어를 쓰면서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ELT 예약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월수금마다 그 런치 테이블이 비워져 있는 것을 잘 보기 힘들 정도예요. 예전만큼 영어 사용을 강제한다는 느낌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약간 자유롭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레알인 게 친구들이 12시 신청이면 막 11시 59분, 57분, 58분 막 알람 맞아요, 맞춰놓고 맞아요. 진심으로 임하는 거의 자세 수강 보시죠. 신청 중.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리 및 주요한 환경. 자사고치고는 굉장히 애매한 행성군에 위치한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기 전에 학교 주소는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였다. 학교 주위에는 롯데푸드 파스텔 공장, 영동고속도로, 행성휴게소 마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산뿐이다. 외부에서의 접근도 외부로 나가는 것도 까다롭다. 정말 이거 쓰신 분 되게 부정적이신데? 저희 학교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만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선배님? 맞아요. 민사고가 비록 산골짜기에 있긴 하지만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다가 이제 딱 창문 밖 보면 풍경 엄청 좋고 공기도 아주 맑습니다. 또 이제 근처에 행성휴게소가 있어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휴게소를 가는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거 맞습니다. 진짜 이거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9기 국내문과 윤하연입니다. 30기 국내이과 박승현입니다. 30기 국내문과 안선우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산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갖 동식물과 함께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 혹시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저는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고라니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시험 기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라니더라고요. 진짜로요? 고도가 높고 바닷가나 시가지로부터 멀기 때문에 별이 매우 잘 보인다. 맞습니다. 정말 여름에 법정에 갔다 오면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저희 학교의 낭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천문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국제 천문 올림피아드 등 천체 물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활약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민사고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일 가까이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민사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역시 그 캠퍼스의 규모다. 일개 고등학교의 주제에 어지간한 사립대학보다도 더 크다. 사실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저희 학교는 36만 평, 약 축구장 166개 정도의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말로 웬만한 대학 캠퍼스에 버금가는 규모죠. 저희 학교가 그렇게 넓었나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사고 하면 넓은 자연 속 다양한 시설이죠. 승현님, 혹시 지금 민사고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운동장, 체육관 총 2개 정도 아닐까요? 아니죠. 학교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지도에서처럼 민사고에는 육상 트랙, 야구장, 북궁장, 골프장, 풀보장,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승마장, 체육관 무려 11개의 체육시설이 존재합니다. 또 넓은 부지 속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들도 다양한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기숙사 바로 옆에는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영어교육관과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는 민족교육관이 있습니다. 민족교육관은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내려오시면 운동장을 앞에 두고 서 있는 다산관과 충무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산관에서는 이과 과목들을, 충무관에서는 문과 과목들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다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쉬는 시간마다 걸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네, 민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 더 가까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맞습니다. 민사고의 수업에는 수강신청, 학점제, 모듈 구성, 소규모 수업 등의 특징들이 존재하는데요. 혹시 저희 학교에 몇 개의 수업이 열리는지 아시는 분? 100개 정도 아닌가요? 저희 학교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려 29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290개라는 많은 수업 중에 혹시 들었던 수업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수업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9명의 학생들이 들었던 소규모 철학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을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발표가 수업의 주를 이루고 소규모 수업이라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제 전공이기 때문에 AP 거시경제, 중급 미시경제학, 경제학 고정강독 등의 수업이 가장 기대돼요. 저도 비교정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나는데요. 일반 사회과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나라의 정치를 비교해서 배우고 또 시사뉴스를 같이 읽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게 가장 민사고답다고 느꼈던 점입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사형대 수학, 미분 방정식, 벡터 미적분학 등의 수학 과목을 가장 수강하고 싶어요. 또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등 대학교 수준의 수업들이 제 진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네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수강 신청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사고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데 정정도 비교적 자유롭다. 수강 신청은 1학년과 2학년이 많이 다른데요.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를 필수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는 K, L, I 총 3모듈을 수강할 수 있고 보통 이때 본인의 흥미와 진로에 적합한 수업을 들어요. 방금 선우가 말해준 철학 수업처럼요. 근데 나연님, 2학년 때부터는 비교적 매우 자유로워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2학년부터 모든 모듈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갖고 본인의 진로에 맞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도 이 학교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학생들은 각 고등학생이 된 1학년 1학기부터 과목별로 최소 한 번씩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보았을 정도로 모든 과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요구한다. 당연히 조별과제도 있다. 이 글처럼 민사고의 수업 대부분은 공통 과목이라도 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재미있는 관련 주제가 많은데 긴 발표 시간이 특징인 것 같아요. 발표 자체가 정말 많은 학교여서 가끔 힘들 때가 많아요. 한 학기에 3번? 4번 정도는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밤새고 뒤늦게 알아서 제 귀중하디 귀중한 점심시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1학년 때 했던 예프가 기억이 나네요. 1시간 발표를 위해서 팀원과 정말 밤낮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힘들어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조사를 하고 완성도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과와 문과, 국제와 국내의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민사고의 특색입니다. 저는 이과인데도 다음 학기에 AP 미시경제와 심리학 같은 사회 과목을 수강할 계획이에요. 또 문과 계열 친구들도 이과 과목의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민사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2학년 때 화원 듣기도 했고 또 3학년 때도 AP 환경과학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4대 대외연구단 김도희. 장진욱입니다. 총 2단계의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1차 전형 내신, 2차 전형 면접, 서류, 체력검사, 교과 성적. 네, 맞습니다. 저희는 총 2단계의 선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차 전형의 경우 저희 때까지만 해도 100분 면접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줄어들어서 15분 면접에 셔틀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체력 검사가 진행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초기에는 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학교에서 2년가량 살아보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습니다. 저희는 수업마다 오피스를 옮겨 다녀야 하기도 하고 일과 중 활동량이 많은 편이라 강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2021년 정상영 명예회장 별세 후 KCC 그룹이 민사고의 교실, 강당, 체육관 개보수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현재 KCC 그룹의 후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우선 침구류 같은 시설들이 너무 좋아졌고요. 장학금도 주시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고요. 곧 받을 거라고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은 주기숙사인 더 보관에서 생활하며 재학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민사고로 등록한다.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기숙학교고요. 2주에 한 번씩 귀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요. 자기 주도인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많은 편입니다. 그 유명한 3권 분립 학생회, 동아리, 대회 출전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또 마침 도희님은 지금 학교의 공직자시잖아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또 입법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회라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혹시 학생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입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사법위원회 3권 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교회장, 부회장이 있는 다른 학교들과는 조금 다른 체제인데요. 학생회 선출 과정도 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명과제 제출, 전교생 질의응답 등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제 사회의 정치를 조금이나마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멋지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처럼 민사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공부만 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행사 중 학생들이 즐길 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호님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또 민사고의 놀거리들은 빼먹지 않고 즐겨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전야제, 민족제, 크리스마스 파티 등등 연례적인 학생 파티를 비롯하여 3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체육을 즐기는 민속 한마당, 학생들이 각자 1년간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민사함이 먼저 떠오르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바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바베큐 시간도 있고요.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치킨데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바깥 사회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낙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죠? 바로 미국으로 떠나는 비전 트립입니다. 매년 5월 신입생들이 동부와 서부 두 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열흘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활동인데요. 이는 단순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학생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활동은 심신수련인데요. 오전 6시 반에 일어나서 검도, 태권도, 조깅, 국궁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권도와 조깅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하루 일과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드는 시간표대로 8교시의 수업을 듣고 나면 저녁 식사 이후 자습 시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7시부터 9시까지를 1자습, 10시부터 12시까지를 2자습으로 부르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습 시간에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한 경험도 있고 연주를 앞두고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에 참여한 기억도 있네요. 저 역시도 대부분의 자습 시간을 교과 활동을 위해 할애하지만 제가 애정하는 모의법정 동아리 활동이나 입법위원회 활동 등에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자습 시간은 공부 이외에도 부서, 동아리, 학생회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자습 시간 사이에 1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도희님? 이 시간에는 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학년과 성별별로 배정된 시간에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인원 파악을 하는 저녁 조보가 아니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사감 선생님을 대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지도 전달받고 혼전빵도 먹으며 다음 자습을 준비하는 휴식 시간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 것 같아요. 저희 여자원정의 경우에는 생일 축하 문화도 있는데요. 그날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문화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생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기숙학교 특성상 상벌점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따라야 할 규정들도 꽤나 많아요. 애국조의 진행을 도우면 상점 1점을 받는다거나 상벌점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법정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매주 목요일 1자습에 사법위원회와 법무부가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그 주에 벌점을 선고합니다. 벌점을 선고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억울한 경우에는 최후 변론서를 작성해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답니다. 진우님, 보통 학생들이 뭘로 가장 벌점을 많이 받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경로로 벌점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딱히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네요. 민족 peer tutoring이라고 하여 재학생끼리 서로 무료로 과외를 해주고 봉사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 있다. 네, 저희는 이 MPT 제도를 통해서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학교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수업들을 거쳐간 선배들이 전수해준다는 점에서 공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유기화학 MPT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진웅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통계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MPT가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MPT는 학교 수업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올림피아드 준비나 외부 시험 공부 등 다양한 강의를 다룰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 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인증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이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컵라면, 과자, 음료수, 전자기기, 소화제 등등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판다. 저희 학생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입니다. SNS 그룹을 통해서 선배들의 교복을 구매하는 문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기수별 교복색이 3가지 정도로밖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색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다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페이지나 과자, 음료수 등을 사고 파는 페이지, 한정판 메뉴를 소개하는 페이지처럼 다양한 종류의 SNS 그룹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폭설로 인해 오전에 한시적으로 휴교를 하게 됐었다. 이유는 교사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서. 맞습니다. 이때 다들 밖에 나가서 눈썰매 타기도 하고 정말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희님은 그때 뭐 하셨나요? 저는 방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줌 수업을 함께 들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맛있는 음식? 네,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도희님은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만약에 적게 자면 3시간 정도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잠이 많은 편이어서 매일 그래도 5시간씩은 꾸준히 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죠?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다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민족사관고등학교 대외연구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미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대외연구단입니다. 야 잠깐만. 왜? 진짜 왜 최선이야? 진짜 약간 최선이야. 음정이. 아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야 이거 나와도 돼? 내용이 너무 불리하겠네요. 나 네이비트 지켜야 된다. 와 내가 하래. 다시 할게요.